혹시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후회하진 않을까? 이별을 통보받은 쪽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했던 말이나 이별 후 보이는 행동들에 의미 부여를 해보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의 연속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머리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카톡을 올려보거나 상대의 흔적을 쫓으며 온통 상대에 관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들이 언제 그리고 어떤 때 이별을 후회하는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계 전문가이자 연애 코치인 윌슨의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임상심리사인 제 생각까지 더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윌슨은 이 영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단계별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후회라는 감정이 생기기 위해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윌슨은 말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핵심만 추려서 총 3단계로 나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별 후 첫 번째로 겪는 감정은 안도감이나 후련함입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별을 통보한 쪽에게 이별 통보라는 행위는 이미 꽤 오랜 시간 고민해온 결정의 실행일 뿐이기 때문이죠. 통보를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는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이별을 시뮬레이션 해온 터라 여러분만큼의 충격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결정을 마침내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루던 숙제를 끝낸 듯한 안도감과 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이별을 통보한 쪽에서 겪는 두 번째 감정은 결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결정을 쉽게 뒤집는 걸 불편하게 느껴요. 어떤 경우엔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 한편에 후회나 미련이 올라와도 그 결정을 최소한 한동안은 지키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괜찮은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쌓은 경험적 데이터로 보더라도 카톡 프사나 SNS에서 척을 하는 행위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상대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간주할 순 없지만 많은 경우에 얼핏 보기엔 냉정하고 정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상대는 이제 마지막 감정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에 상대는 비로소 이별을 홀로 직면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여러분과 달리 감정의 정리를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감정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였고 6개월 이상 진심이 오간 관계였다면 시기와 깊이의 차이만 있을 뿐 상대 역시 분명 공허함과 상실감을 마주하는 시기는 옵니다. 단 여러분이 이별 후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상대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물론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감정들이 전제되어야 상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재회를 위해선 연애 기간에 따라 최소한의 거리두기 기간과 상대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스몰톡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가 안도감이나 후련함 혹은 결정에 대한 집착의 시기에 연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회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시기는 제각각이기에 상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스몰톡으로 접근해 상대의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상대의 온도에 따라 바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별 후 상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혼자 도저히 이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좀 더 확률 높은 재회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해당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재회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상대의 감정 타이밍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